세상을 와우하게 배세화입니다. 이번 챕터 2에서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AI를 활용해서 스마트 경영으로 전환하는 그런 전 과정에서 있는 파트별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제 사례, 이런 부분들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대방출입니다. 그래서 설명도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드릴 거지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실제 제 노트북에 챗 GPT를 오픈하고 GPT부터 시작해서 프로젝트 그리고 채팅방까지 전체 다 오픈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끝까지 보신다면 제가 실제 그 인생 맥주 1943 이 작가의 시선으로 유명한 위벨러먼트하고 교육회사를 만들고 있는데요. 거기에 실제 프로젝트를 전면 오픈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에서는 끝까지 보시고 실제 많이 사용하셔서 스마트 경영으로 전환하시고 우리 회사의 매뉴얼을 다 만들어서 혼자서도 10명의 직원 못지않은 효율을 내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개해 드리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러면 일단 저희가 기본적인 맞춤 설정부터 들어갈 건데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보시면서 하나씩 클릭하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맞춤 설정은 챗 GPT의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요. 상단에 이렇게 본인이 가입하신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누르시고 여기 오른쪽 상단 부분을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설정이 나와요. 일단 설정은 전체 저희 챗 GPT에 해당되는 거를 설정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동 탐지 이 기능이 뭐냐면 언어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동으로 선택을 하다 보면 제가 질문했을 때 막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형태로가 나올 수 있어서 여기에 이제 한국어로 전환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따 라이브로 들어가서 자세하게 한번 또 보여드리기는 할 건데요. 우선은 이런 형식으로 세팅을 하고 챗 GPT 맞춤 설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맞춤 설정 보시면 사실 그 딱 두 가지 섹터를 보시고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챗 GPT가 어떤 특성을 지녔으면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죠. 이 부분은 제가 실제로 저는 직원한테 이야기하듯이 말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랑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일을 실제 할 직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는 제가 어떤 걸 하자고 할 때 이 친구가 어떻게 응답하고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넣어요. 근데 이 부분도 좀 어렵게 생각되신다라고 하면 채팅방에 들어가서 지침 설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를 주시면서 대화를 통해서 정리한 거를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밑에 부분, 여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여기예요.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 사실 직원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 회사의 업무의 능력이 달라지듯이 또 여기는 마찬가지로 저에 대한 모든 스토리들이 여기 담겨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저의 업력이라든지 제가 어떤 일을 추구하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고 그 레퍼런스, 그러니까 저에 대한 프로필을 많이 넣어 놓으실수록 참고해서 업무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검색이라든지 이런 달리에서 뭐 그림을 그려주는 거, 코드, 캔버스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것도 선택이기는 한데 더 많은 정보를 좀 포괄적으로 한다라는 개념에서 넣기도 했고요. 저는 처음에 이거를 다 선택하지 않았던 기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할루시네이션이 너무 심해가지고 외부의 어떤 정보보다는 그냥 제가 인풋한 정보만을 가지고 답변해 주길 원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걸 다 선적은 안 했었고 최근에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돼서 이 부분을 넣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렇게 해서 왜 이게 약간 그 전문직 형태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도 아니고요. 어찌 보면 맥락상의 이해, 업무에 대한 맥락의 흐름을 알고 진행을 하면 좋은 부분들이라서 기본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23년도부터 제가 챗 GPT를 사용했는데 그때는 이제 할루시네이션이 심했어요. 왜곡도 심하고 뭐 약간 소설 쓰듯이 얘가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많이 지어내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챗 GPT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답변을 하게끔 세팅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호하게 이야기를 하면 다시 되물어봐요.
이게 이런 형태냐, 어떤 형태를 원하냐, 이런 형식으로 물어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기는 했는데, 일단은 프롬프트의 사람들이 많이 초반에 이제 사용 방법을 모르시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프롬프트를 많은 분들이 원했고, 프롬프트를 준다고 하면 본인의 이메일을 기꺼이 이렇게 오픈하는 형태로 많이 성행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 프롬프트가 사실은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누군가를 지시하고 그 어떠한 일을 어떤 프로세스 맥락에서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아시면 프롬프트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그 업무 파트너십을 가지려면 챗GPT한테 프롬프트를 잘 작성을 해서 던져줘야 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들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얻잖아요. 그래서 뭐 맥락적으로 보면 나에 대한 페르소나,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목적에 대한 부분들, 어떤 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형태로 이제 디테일하게 뭐 어조라든지 사용 방법에 대한 그 레퍼런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줄수록 또 제가 원하는 답을 많이 줬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프롬프트는 이런 식으로 본인 거를 한번 여기다가 넣어서 작성을 해보세요. 그러면 본인이 기본적으로 원하는 프롬프트가 작성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프롬프트가 중요하긴 해요. 왜냐면 여러 번의 어떤 디렉션을 많이 주는 것보다 실질적인 부분에서 제가 원하는 답을 얻으려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그 일의 목적성을 같이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챗 GPT에 맞춤 설정을 할 때는 직원을 새로 채용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직원한테 이제 이름이나 직함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소속이고 우리 회사의 명함에 들어가는 어떤 정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기존의 업무보다 조금 더 특화되게.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일단 여기 보시면 그 명확한 지시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거야. 나는 1분짜리 숏폼을 제작하려고 해. 시나리오를 작성해 줘. 이 시나리오를 작성해 달라는 게 지시잖아요, 결과물.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한테 되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때 레퍼런스를 많이 제공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원하는 레퍼런스대로 이 친구가 일을 해서 답을 주기를 원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단계별로 보면 나의 브랜드는 어떤 거고 이 브랜드가 어떻게 일치해가지고 사용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핵심적으로 디렉션을 줍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좀 생각할 시간을 줘야 돼요. 왜냐면 요즘에는 기능이 좀 더 많이 추가돼서 실질적으로 기본값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인터넷에서 서치도 해서 추가적인 자료도 주지만 심층 리서치를 통해서 방대한 양의 되게 많은 자료를 검색하고 분석하고 우리 회사에 맞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여도 상당히 많이 줘야 돼요. 이 부분 제가 실제로 나중에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프로세서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챗 GPT 맞춤 설정이라는 거는 저한테 적합한 직원을 채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직원을 채용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이름과 직함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결과를 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역할을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업무를 하는데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어떠한 차별성으로 일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부여를 합니다. 보통 이거를 이제 페르소나를 입력한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욕심을 내세요. 실제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들을 채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페르소나를 입힐 때 박사급의 20년 차 이런 시니어 이런 형태도 많이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넣었을 때 또 거기에 해당되는 일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업무 방식이나 목표를 좀 더 이해하고 내가 여러 말을 하지 않고 디렉션을 많이 주지 않아도 기본 우리 회사에 맞는 형태, 어떻게 보면 직원을 저희가 채용을 한 다음에 회사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 사람의 직무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업무에 대한 업무 일지라든지 업무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알려주는 것처럼 챗 GPT도 마찬가지로 직원을 채용했다고 생각하고 이런 프로세서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보시는 분들도 사실 이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게 제가 이거 워딩으로 이렇게 해서 다 나눠놨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해당되는 것들을 여기다가 하나씩 넣으셔가지고
하나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세팅할 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사실은 나에 대해서 얼만큼 잘 알고 있냐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얼만큼 인지하고 어떤 프로세스를 움직이고 어떠한 결과물을 냈는지에 대한 대화가 많고 그 대화를 정리해서 넣어줌으로써 정말 실제 직원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더 빠르게 저는 어떻게 보면 한 10분의 1로 단축됐던 것 같아요. 기존의 업무들이. 그래서 10명이 할 일을 지금 챗 GPT가 함께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정리하셔가지고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챗 GPT 맞춤 설정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인 사항이 프롬프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 기능들이 좋아져서 프롬프트를 많이 활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대화를 나누면 돼요. 예를 들면 첫 번째, 나 지금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사업계획서 어떻게 작성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업계획서는 이렇게 작성하는 거야 라고 먼저 얘기를 해줘요. 그럼 너가 어드바이스 해줬던 거에 우리 회사 이름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순서적으로 기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입한 거에 해당되는 걸로 정리를 해줘요. 근데 이 정리된 걸 가지고 나 기획서로 바꿔줘. 내지는 나 사업계획서인데 이거를 지원금 받으려고 해. 근데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는 그 기준이 이러저러해 라는 레퍼런스를 넣어주면 거기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려면 저희 회사의 폼 양식을 주거나 아니면 저는 이제 뭐 예스폼처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 양식들이 있어요. 그 양식을 주고 여기 폼에 맞춰서 해줘라고 하면 제가 하나씩 디테일하게 잡을 필요 없이 그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워드로 작성해줘, 뭐 PPT로 작성해줘,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러한 그 포맷 양식까지도 다 해서 해주기 때문에 사실 저는 출근하면서 차량에서 대화를 통해서 페이퍼워킹을 다 끝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하실 수 있게끔 맞춤 설정을 해 놓으시려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본인에 대한 소개 그리고 프롬프트 잘 작성을 해서 세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챗 GPT 맞춤 설정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드렸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핵심 기능키 살펴보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